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어 진행의 고경입니다. 올 들어서 빌라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은 2008년 이후로 13년 만에 거래량이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고요. 또 아파트 거래가 줄어든 경기도에서는 빌라 거래량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는 5개월째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런 또 이례적인 현상도 우리가 잘 운영을 해준다면 부동산 투자에 큰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정보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다리고 있는 일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의 핵심 이슈 기다리고 있고요. 보시는 두 지역으로 옮겨갈 겁니다. 은평구 불광동에서 투룸 다세대, 광진구 자양동에서 투룸 다세대까지 다양한 정보 일부와 함께 하십시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한데요. 서울 전화 1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오네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어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합니다. 이로운 투자자문 함주원 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강의 주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재개발 빌라 사면 앞으로 입주권 못 받는다라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이런 이제 정부 자체에서도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량을 이제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재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공급량을 대폭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런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해서 많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분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아파트 거래량보다 빌라의 수요, 이런 빌라의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다. 거래량 자체가 더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재개발 쪽으로 이런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의 수요가 이런 재개발 쪽으로 이렇게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항목이 있죠. 바로 이사 대책입니다. 이사 대책, 바로 이제 2월 4일 이후로 이제 빌라를 매수를 하면 현금 청산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많은 분들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투자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선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사 대책 영향을 받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한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빌라 매수하면 앞으로 현금 청산, 이사 대책 영향으로 인해서 현금 청산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보도 내용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사 대책 영향 없는 이곳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지역인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빌라 매수하면 앞으로 현금 청산, 바로 이사 대책 영향으로 인해서 현금 청산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우선 보도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재개발 빌라 샀다가 공공 개발되면 다음 달부터 입주권 못 받는다라는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이게 천천히 이제 살펴보면은 이사 대책 법률 개정안 이달 말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사 대책 공급 대책 발표 후 과도한 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공공개발 사업지의 새 아파트 입주권 제한 시점이 이달 말쯤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바로 이제 이사 대책 이후로 빌라를 매수를 하면 현금 청산한다라는 내용이죠. 이것은 이제 공공으로 이제 추진이 되는 지역입니다. 공공 주도 개발 사업지 안에서 이제 이사 대책 이후에 빌라를 매수를 하면 현금 청산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것 자체가 이번 달 말일로 바뀐다고 합니다. 6월 28일이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 6월 28일 이후에 이제 빌라를 매수하면 현금 청산한다. 그 전까지는 상관없다. 말 그대로 이제 2월 4일에서
이제 6월 28일로 조금 기간 자체가 4개월 가까이 연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산권 침해 그리고 소지가 여전하고 빌라 거래가 극심하게 위축되는 등 시장 왜곡 상황이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공공개발 후보지 안에 이제 정보도 없는 정보 자체가 없죠. 말 그대로 지역 자체 어디 지역이 공공으로 개발되는지 알 수가 없죠.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날짜 기준 자체도 지금 없죠. 입주권 이제 부여를 하는 제한 내용이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역 자체가 어디 지역이 될지도 모르고 이제 지역과 날짜까지 불확실한 이제 이런 이사 대책, 그다음에 공공주도 3080 주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투기를 막으려면 개발 후보지로 지정이 된 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입주권을 규제하는 이제 합리적인 이렇게 규제하는 게 합리적인데 날짜를 못 박아서 이제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날짜와 지역 이거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지금 6월 4일 이후로 빌라를 매수를 하면 현금 청산한다. 이거는 조금 이제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2월 4일 이사 대책은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왜? 바로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이사 대책 자체가 6월 28일로 이제 기간 자체는 연장이 됐지만 6월 28일 이후로 빌라 자체를 거래를 하면은 현금 청산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A라는 지역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자체 뭐 6월 28일 이후에 7월달, 8월달, 9월달에 이제 빌라를 매수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A라는 지역 자체가 공공주도 개발 사업지로 선정이 됐을 때 그러면은 현금 청산합니다. 바로 소급 적용이 돼서 소급 적용도 바로 공시지가로 현금 청산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부적인 내용과 지역 발표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주지 이전에 대한 자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침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도 없고 사고 싶어도 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실거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거주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매수 현재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샀을 때 현금 청산 당할까봐 두려워서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실거주로 접근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이만큼 이제 사유재산 침해가 굉장히 강하게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3080 이제 플러스죠. 3080 플러스 이런 이제 주택 공급 방향 자체는 좋습니다.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지금 서울 도시만에 이제 부족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서울 안에서도 30만 호 이상,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80만 호 이상 이렇게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사 대책이 발목을 잡고 있죠. 이사 대책으로 인한 수요 억제 정책이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대응 전략이 있습니다.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바로 알아보면 투자자 대응 전략을 세워라.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우선 제가 보도 내용을 좀 짧게 이제 가지고 왔는데 중요한 내용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사 대책 7개 후속 법안 국토부죠. 국토위원회 소위 통과 공공직접 시행만 빠져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이제 6월 중순쯤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내용 중요하니까 좀 잘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2월 4일 이전에 공공주택의 건축 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경우에는 실내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 시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2월 4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이제 건축주죠. 건축주는 이제
이제 건축주가 이제 분양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우선 공급권을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 이제 또 있습니다. 이 예외 조건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구별 후보지 발표일 이전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지구 지정 전까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 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또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그 지구별 후보지, 말 그대로 어떤 지역을 이제 공공주도 개발 사업지로 이제 선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사 대책 이후에 3월 달이 됐든 4월 달이 됐든 후보지를 선정을 했을 때 이 선정 전에 분양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구 지정 전까지죠. 지구 지정 전까지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지구 지정 이제 되기 전까지 말 그대로 동의서를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그 이사 대책 내용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1년 동안 동의서를 이제 걷는 기간이 있습니다. 동의서를 1년 동안 다 걷고 나서 67%의 동의서를 걷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지구 지정이 들어갑니다. 지구 지정이 들어가기 전까지 말 그대로 등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은 2월 4일 이전에 건축 허가 분에 대해서는 이제 분양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도 되는데, 이 분양 계약서도 이런 이제 후보지 전에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고요. 동의서 받는 기간 1년 안에 등기를 치면은 우선 공급권을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공공주도 개발 사업지 안에서도 2월 4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물건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사 대책 이전에 건축 허가 물건 우선 공급권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런 건축 허가분 물량을 공략을 하시면 되겠죠. 공공주도 개발 사업지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은 이제 건축 허가일 확인하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공공주도 개발 사업지입니다. 공공으로 이제 추진이 되는 사업지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안에서도 동의서 걷는 기간 1년 동안 등기를 치면 안전하다. 우선 공급권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투자자.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점이 있는데요. 공공주도 개발 사업지 안에서만 이사 대책 효력이 있습니다. 공공주도 이제 요번에 이제 공공주도 복합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3080 이제 플러스 이제 주택 공급 방안, 이거 안에서만 이사 대책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바로 민간 주도 개발 사업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좀 이제 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공만 추진이 되는 지역만 이사 대책 효력이 있고 민간 재개발 지역은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이사 대책 영향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현금 청산 당할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민간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현금 청산 걱정이 없으니까 이 공공주도 개발 사업 말 그대로 요번 달 6월 28일 이후에 이제 투자를 하면 현금 청산이지만 여기에 건축 허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입주권을 주기로 하고 민간 재개발은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민간 재개발에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 좋으시겠죠. 예정지 투자는 동의서 걷는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말 그대로 공공이 아닌 민간 재개발 동의서를 걷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오세훈 시장 자체가 30%의 이제 동의서를 갖고서 이제 제출을 하면 구역 지정 바로 해주겠다라고 했죠. 이제 구역 지정까지 그 전까지는 5년 이상 이제 소요가 됐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2년으로 최대한 단축을 시켰죠. 그 이유가 이제 30%의 동의를 받아와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역 지정 이제 쉽게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공공이 아닌 민간 재개발 예정지 안에서도 이 민간 재개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면 공공으로 다시 추진이 될 이유가 없겠죠. 그만큼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 예정지 안에서도 민간 재개발 동의서를 걷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라. 그러면은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민간 재개발 예정지 안에 투자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바로 소액으로도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 도심안에 지금 아파트를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껄끄럽죠. 왜 그럴까요? 세금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이런 이제 금액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현금 보유량이 정말 이제 많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투자를 하셔도 되고 실거주로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 현금 보유량 자체가 적고 소액은 있는데 이제 금액 자체가 모자르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민간 재개발 예정지, 동의서 걷고 있는 지역, 재개발 예정지 이런 지역으로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를 하셔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지 안에서도 동의서 걷는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 그러면 정말 이런 이제 아파트 지가 자체가 높은 현 상황에서도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역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입니다. 연신내 역세권 제가 왜 추천을 드리냐? 바로 GTX A 노선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죠. 이런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안에서도 연신내 역세권 안에 노후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노후 밀집 지역 안에서도 뭐 민간으로 추진이 되는 지역도 있고 바로 이제 또 공공으로 추진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때 민간 재개발에 투자를 할지 공공 재개발에 투자를 할지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본인의 선택 정말 잘 하셔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민간 재개발 동의서를 걷는 지역에 그다음에 공공 재개발, 공공 주도 개발 사업지 안에서는 건축 허가분, 이사 대책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물건을 투자를 하셔라. 이 연신내 역세권 안에서도 두 지역이 있습니다. 두 개의 지역, 사업지가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투자의 계획 세우신다고 하시면 바로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이런 GTX A 노선에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 굉장히 크겠죠. 집가 상승은 당연히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지역입니다. 두 번째 지역은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광진구 자양동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바로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입지 여건 자체가 정말 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강을 끼고 있고 거기 안에서도 유일하게 미개발된 지역입니다. 그만큼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공공주도 개발 사업지로 선정이 된다? 조금 말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여기 자체에 봤을 때 공공주도 개발 사업은 이제 임대 아파트 물량 자체를 50%를 줘야 되죠. 그만큼 이제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만 이제 추진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공공으로 추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지역 다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지역 이제 장단점 비교해서 투자의 방향 세우실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과 민간 개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사 대책 영향은 공공에만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민간 재개발 대책 영향 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꼭 헷갈리지 말고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대책 영향 없는 민간 재개발 예정지를 투자를 하셔야 되고 민간 재개발 활성화에 따른 입주권 획득 가능하시겠죠. 여기 안에서도 동의서를 민간 재개발로 동의서를 걷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지역적으로 보면은 2021년도 미래가치 높은 투자 지역 선점해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겠죠. 이제 가성비 자체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죠. 서울 안에서도 이제 그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1억 플러스 마이너스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소액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고요. 입지 정말 좋은 지역이죠. 바로 광진구 자양동
광진구 자양동 입지 정말 최강이라고 할 정도로 한강을 끼고 있고 여러 가지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지역 추천을 드렸습니다. 연신내와 자양동 이 두 지역 이제 뭐 공공개발 사업지도 있고 민간 재개발 사업지도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맞춰서 투자의 방향 세우신다고 하시면 이런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 자체에서도 이런 공공개발과 민간 재개발 동시 추진함으로써 공급량 자체를 상당히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메리트가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의 방향 세우시는 분들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 이제 빠르게 두 지역 움직이겠습니다. 먼저 가실 곳은 은평구 불광동이고요. 투룸 다세대 주택,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인 연신내역과는 걸어서 7분 거리. 시세가 투룸 기준으로 3억에서 3억 3천이네요.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은평구 불광동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네, 좀 빠르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제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고요. 도보 약 7분 거리 안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시세는 3억에서 3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1억 미만, 정말 7천에서 9천만 원, 이제 1억 미만으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설명드리면은 이제 서울 이제 신전략 거점은 선정이 돼서 개발 앞두고 있고요.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변 정비사 활성화에 따른 이제 풍부한 이주 수요가 발생이 됩니다. 그만큼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재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추진 개발 지역도 있고 민간 개발 추진 지역도 있습니다. 동의서 둘 다 걷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입지 보시게 되면 연신내 역세권 최고의 입지입니다. 왜? GTX A 노선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까지 1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직주 근접 지역으로 연신내 역세권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 호재 보시게 되면 신전략 거점으로 은평구가 선정이 됐고 은평구 안에서도 연신내 역세권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 자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연신내 역세권 최고의 장점 바로 GTX A 노선입니다. GTX A 노선 이제 최고의 교통 호재가 들어가는 지역이고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도 독바이 역세권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이 GTX A 노선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연신내 역세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이제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는 이제 3억에서 3억 3천만 원, 전세 금액 2억 3천에서 2억 5천만 원, 실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7천에서 9천만 원, 이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연신내 역세권은 서울 서북부 이제 대표 이제 지역으로 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로 이제 연신내 역세권이 변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 발빠르게 움직여서 임장 활동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평구 불광동 다녀왔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다음 지역 광진구 자양동 갈 거고요. 투룸 다세대 주택 2호선 건대 입구역과는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시세가 4억 5천에서 4억 8천이네요.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한강 쪽입니다. 자양동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설명 들어볼게요. 네, 위치 설명을 드리면 2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도보 약 5분에서 7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 4억 5천에서 4억 8천만 원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대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2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직장인분들의 수요 상당히 이제 탁월하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하고요. 이 자양동 자체 상당히 높은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변입니다. 한강변이기 때문에 높은 미래 가치를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남 이제 접근성이 상당히 탁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에 대한 수에 톡톡히 볼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입지 설명을 드리면 입지 광진구 자양동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고요. 이제 강남하고 직선 거리로 3km 떨어져 있습니다.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 바로 이제 강남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제 초근접 거리에 이제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개발 호재 보시게 되면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말산지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 자양동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의 수혜 톡톡히 볼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자양동 보시게 되면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 자체가 개발이 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변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성수 전략 정비 구역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죠. 그만큼 이제 반사 효과로 인한 자양동 그만큼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세 보시게 되면 시세 4억 5천에서 4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 여기에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1억 8천에서 2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이 자양동 정말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 예정지 거기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한다고 하시면 한강 조망 가능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이런 좋은 매물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까지 다녀왔습니다. 저 이제 마무리하면서 1:1 무료 상담 안내 좀 드릴게요. 자양동과 또 연신내 이렇게 핵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그 노하우를 일러주신다고 합니다. 전화 주시고 예약하시면 선착순으로 함께하니까요.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상담 관련해서 또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은 전화나 문자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 네, 부동산 원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4시 27분 30초 됐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은 서울전화 2638-3994, 난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저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에서 만나보실 지역 좀 제가 일러드릴게요. 먼저 가실 곳은요.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이어서는 서초구 양재동의 투룸 오피스텔까지 지명만으로도 힘이 느껴지는 두 곳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실 곳은 강남구 삼성동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1.5룸, 투룸, 3룸 이렇게 다양한 유형을 갖추고 있는 건물입니다. 삼성중앙역과는 걸어서 2분 거리의 역세권이고요. 시세가 5억 5천에서 9억 9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동 얘기 이분과 함께합니다. 우리 PMC 김채영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삼성동 하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고 그래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삼성동 다세대 주택은 18제곱미터 이하, 18제곱미터 이하면 그 허가를 안 받고 자유롭게 갭 투자를 하셔도 되고 전세 놔도 되고 실거주 해도 되고 월세 놔도 되고 아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뭐 잠실에 13제곱미터 짜리 아파트가 자유롭게 거래하다 보니까 잠실동도 토지거래 허가 지역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고 많이 오름세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 하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라에서 이렇게 조금 고만 올라라 하고 누른 그런
그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틈새 시장은 항상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자유자재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삼성동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1.5룸, 2룸, 3룸 아주 다양하게 입맛대로 고르실 수 있겠고요. 우선 삼성동 중앙에 아주 중심에 있죠. 테헤란로 비즈니스벨트 업무 밀집 지역이라서 일자리가 굉장히 앞으로 지금도 많은데 더더욱 늘어나는 곳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강남권 개발, 뭐 삼성동 하면 뭐 최고의 개발지죠. 뭐 영동대로나 GTX. 또 하나 중요한 게 유명 학군, 바로 옆에 경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언주중학교도 바로 옆에 있고요. 그래서 유명 학군과 직주 근접, 뭐 입지가 굉장히 좋죠. 훌륭합니다. 게다가 이제 고소득 직장인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월세 소득을 원하신다 하면은 그만큼 소득이 더 다른 것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이제 위치가 지금 여기 빠졌는데 여기에 저 뭐죠? 삼성 중앙역이에요. 중앙역. 중앙역에 위치해서 2분 거리의 초역세권이죠. 근데 사실은 다세대 주택이 이렇게 2분 거리의 초역세권이 요즘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입지는 다 뭐 업무지나 아니면 벌써 다 지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 중앙역. 왜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지어짐에 따라서 이 가치는 그 올라가는 이 높이만큼 점점 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뭐 바로 옆에 신사동이라든지 강남역이 있는 업무지라든지 바로 옆에 잠실 유통단지라든지 이 일자리의 중심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강남하면 생활 인프라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어서 서울시에서 가장 뭐 살고 싶어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외국에서도 와도 우리나라만큼 외국을 여행을 가도 우리나라만큼 편리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뭐 백화점이면 백화점, 뭐 병원도 뭐 세브란스 병원, 삼성 서울병원 있죠. 또 코엑스몰 이렇게 생활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일자리, 직주 근접지로 지금 앞으로의 삼성동은 어떤 그 일자리의 메카, 아주 중심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보사업 부지 개발, 롯데칠 음료 개발, 영동대로 지하도시,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단지, 수서 역세권, 양재우면 RSD 개발 특구 지역 큰 것만 얘기했습니다. 뭐 남부터미널 개발이라든지 사당 뭐 환승센터라든지 많이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다 강남은 살기 좋고 누구나 좋아하는데 딱 한 가지 그 주택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앞으로도 계속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파트는 넘사벽이라 다들 다가가기 어려워서 지금은 조금 눈을 돌려서 지금 다세대 주택을 예전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다세대 주택 몸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 지역 용수철처럼 눌렀을 때 이때가 투자 적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남구 삼성동의 주변의 분위기, 인프라들 확인을 해봤고요. 뭐 누구나 익히 아실 만한 그런 입지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 또 호재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개발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개발 호재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전 국민이 알고 있죠. 예,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죠. 이거를 중심으로 뭐 코엑스부터 이 잠실 운동장까지 다 크게 개발이 되고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종상향돼서 업무지만 들어옵니다. 고층 빌딩들만 들어오고 사실 뭐 고가의 아파트 빼고는 이렇게 주택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희소 가치가 있고 이런 곳에 투자하시면 뭐 그만큼 수익 차익을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최고봉이죠. 롯데타워보다 약 15m 더 높고요. 이 연면적도 3배입니다. 그만큼 종사자들이 3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6개동으로 건설되고요. 뭐 공연장이라든가 공연장도 1,600석에 달하는 공연장이고요. 또 7성급 호텔 들어오고 뭐 또
뭐 저 쇼핑이라든가 뭐 이런 전시장이라든가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게다가 이 그 안에 있는 그 광장이죠. 광장도 뭐 거의 뭐 야구장, 축구장 2배 정도 된다고 하니 굉장히 사용도가 다양해질 것 같고 많은 외국인들 뭐 회의나 모든 게 다 이쪽으로 집합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전망대 꼭대기층 2층이 아예 전면 유리로 그만큼 전망대가 서울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갖춰질 것 같습니다. 세계의 명소 앞으로 관광지의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지하 6층까지 건설이 되죠. 이 지하 도시, 영동대로 지하 도시, 뭐 천지 개벽을 하느니 그래서 그때는 조금 의문점을 가졌는데 진짜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건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교통이나 모든 게 다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뭐 이곳도 봉은사역까지 9호선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겠죠. 약 야구장 30배 정도 되는데 급부는 여기서부터 삼성역부터 봉은사까지만 30배고요. 이 지하로 다 연결이 된답니다.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지하와 코엑스 지하가 연결이 되니 완전히 강남에 지하 도시가 하나 탄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 위에는 지상은 이제 광장, 서울광장에 2.5배 되는 광장이 새롭게 탄생하게 되면 그만큼 이용도가 높아지게 되겠고요. 이곳은 지금 역에서 지금 삼성역만도 앞으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이 테헤란로가 쭉 더 늘어납니다. 앞으로 뭐 교대역, 뭐 저 서초역, 내방역까지 일자리가 우리가 말하는 테헤란로 일자리 벨트가 더 늘어나고 이 중심으로 삼성역 중심으로 비롯해서 약 120만, 130만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 약 4분의 1이 강남 쪽으로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그 이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도 이 강남 쪽에는 주택 수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항상 뭐 갈증을 느끼죠. 예, 그래서 앞으로의 그 주택 가격은 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치가 오를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삼성역의 GTX가 AC 노선 더블 역세권이죠. GTX 더블 역세권입니다. GTX 하나만 들어와도 지금 난리죠. 뭐 인도권 같은데 또 아파트 값이 더블로 올랐다고 하는데 GTX 더블 역세권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 가치는 더 뛰어오르겠죠. 게다가 이제 양재역이 바로 또 GTX가 들어옵니다. 강남은 GTX의 수혜지입니다. 더블 역세권에다가 양재역 들어오죠. 수서역 들어오죠. 3군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양재역에는 AI 대학원,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이죠. AI 대학원이 들어올 예정이고 또 뭐 대기업 우리가 말하는 뭐 탑5 연구단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종의 양재역의 일자리가 뭐 마곡보다 더 많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수서 역세권 개발도 지금 통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데 이제 교통도 또 개발이 돼야 되죠. 지하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 교통을 원활히 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공원화가 되고 이제 양차선이 생기죠. 차로는 양차선으로 하면서 중심엔 저렇게 공원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뭐 완행급행으로 차량 소통을 빠르게 하면서 산책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이 고속도로가 더 아름답게 바뀌겠죠. 예, 게다가 GTX의 수혜지다. 삼성동에 A 노선, C 노선, 더블 역세권에다가 양재 들어오죠, 수서 들어오죠. 여기는 A 노선, 여기는 C 노선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C 노선이 먼저 개발됩니다. 대부분 A, B, C 순서인 줄 아는데 지금 A 건설하고 있죠. 다음이 C 순서입니다. 그래서 GTX 수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위례 신사선 또 들어오죠. 또 KTX 의정부 연장선도 들어오고 또 위례 과천선도 이제 예타가 통과돼서 또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 좋고 살기 좋고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주택 가격이 좀 넘사벽으로 다가가기 어렵다. 그게 단점입니다. 호재 부분 앞으로의 개발 계획 살펴봤고요.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상당히 거금이 들어가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물건의 가격은 어떤지 저희가 투자 전략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네,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원룸은 5억 5천, 투룸은
7억 9천, 3룸은 9억 9천인데 3룸 여기는 넓은 걸 할 수 없어요. 3룸인데 이제 복층이라 3룸으로 되어 있고요. 전세 임대가 여기 조금 고가인데 그래도 보수적으로 잡아서 4억 6천, 6억 5천, 8억 1천 활용하시면 1.5룸은 9천만 원이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또 투룸은 1억 한 4천만 원이면 투자하실 수 있겠고 또 저기 3룸은 1억 8천만 원이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보증금은 서로 반전세도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고요. 보수적으로 잡아서 150에서 월 28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대출을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2억 8천에서 3억 8천만 원이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해 놓고 한 2년이나 있다가 다시 월세로 이렇게 바꾸시는 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적인 부분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다음 지역 갑니다. 이번에는 서초구 양재동 기다리고 있고요. 투룸 오피스텔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순역 역세권입니다. 투룸 기준 시세가 4억 5천에서 4억 6천만 원.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이사님의 설명 한번 이어가 볼게요. 네. 네, 일단은 양재동 하면 예전에는 조금 강남에서 조금 좀 저평가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요즘은 강남이 전체가 비슷비슷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저렴하게 나온 거, 이 지금 투룸 한 14평 정도 되는 것도 있고 뭐 한 12평 정도 실사용 평수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렴해서 조금 3천만 원에서 뭐 3,500 조금 더 되면 한 6천만 원 이 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양재역을 좀 짚어봐야 할 것이 GTX C 노선입니다. C 노선이 A 노선 다음에 바로 건설될 예정이고요. 지금 인도건역과 왕십리역이 새로 신설되는 바람에 그 지가가 굉장히 많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가치가. 근데 지금 양재역이 사실은 GTX는 꼭 명분이 있는 곳, 좀 멀리 떨어져서 서울로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곳 이런 데 역이 많이 생기고 아니면 뭐 기차역이죠. SRT 같은 기차역이라든지 삼성동 같은 경우는 뭐 아예 그 강남 중심지니까 더블 역세권이 된 거고요. 양재역은 바로 가까운 데 생겼어요. GTX는 굉장히 멀리 생기죠. 지하 60m 이하로 건설되기 때문에 역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양재역에 생긴답니다. 왜 그럴까요? 일자리가 앞으로 마곡보다 더 많이 생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양재 시민의 숲 바로 다음 정거장에도 위례 과천선이 또 들어오고요. 그래서 우선 뭐 이쪽에는 뭐 대치동 학원과 요즘은 뭐 학교 때문에 이전하는 이렇게 이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강남의 양재동의 그 가치는 전부 이쪽에는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근데 요만큼만 저기 다세대 주택이나 주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미래에는 이런 가치가 이제 주택도 결국은 또 뭐 고층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양재 같은 경우 양재천 있죠. 쾌적하게. 그다음에 구룡산도 있고 또 삼성 서울병원 병세권이라고 그러죠. 예, 강남 세브란스 병원도 있고 바로 양재 시민의 숲 다음에 청계산역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쾌적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곳이고요. 우선 이 강남권에 보면은 연소득이 다른 것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만큼 좀 뭐라 그럴까 소득이 많은 분들이 모인다. 또 정보사 부지 개발, 롯데 칠성음료, 영동대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 마이스단지, 수서역세권, 양재우면 RNCD 특구지역. 요 양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한 5년 전에 이걸 계획을 발표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강남이 자꾸 지가가 오른다. 그래서 좀 멈춰놓은 곳입니다. 근데 그래도 뭐 AI 산업이라든지 주요 산업들이 자꾸 이 강남에 들어올 자리는 이쪽밖에 없기 때문에 개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더 늘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입지 분석 통해서 주변의 분위기, 서초구 일대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호재 얘기로 이어갑니다. 어떤 개발 계획들도 예정이 돼 있을까요? 네. 네, 강남의 이 그 수혜, 뭐 이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수혜 지역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쪽으로 파생된 일자리가 앞으로 지금 현재보다 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권 어디나 다 수혜 지역입니다. 게다가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렇게 지구로 이렇게 묶여서 이쪽에는 주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택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바로 한정거장, GTX 한정거장만 가면 바로 양재역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눈을 돌릴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영동대로 지하 도시죠. 지하 6층까지 뭐 교통이면 교통, 뭐 버스, 공항 앞으로 이제 공항 직접 가서 공항에 가서 그 수속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해가지고 비행기도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공항 일을 다 처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지상에는 이렇게 쾌적하게 뭐 서울광장 2.5배 되는 그렇게 넓이의 광장이 생기고요. 또 이제 뭐 서초동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삼성타운이죠. 바로 강남역에 그 옆에가 이제 바로 옆이 이게 그 우리가 코오롱 부지라고 그러죠. 이쪽에 이제 건설이 될 예정인데 이쪽 주변에도 이렇게 노랗게 뭐 체크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은 계속적으로 고층 빌딩이 새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종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더 몰린다. 게다가 이제 이쪽에 정보사 부지 개발, 서리풀 터널 뚫리고 정보사 부지 이 개발이 여기 이루어지는데 뭐 4차 산업들 관련 산업도 들어오지만 또 예술까지 같이 들어옵니다. 문화 예술의 거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양재는 예술의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양재 오면 RNCD 특구 지역 이렇게 4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재의 일자리가 약 마곡 이상으로 들어온다 예측할 수 있겠고요. 또 AI 카이스트 대학원이 들어오죠. 예, 2023년에 들어옵니다. 그 로봇 산업, 이 선진국에서 다 요새 눈독 들이고 있는 로봇 산업이죠. 예, 우리나라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 AI 연구단지가 지금 이쪽으로 뭐 탑5 대기업들이 다 이쪽으로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는 뭐 영재동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뭐 그 뭐지? 우리가 말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모인다. 게다가 이제 화물 터미널 자리죠. 여기에 이제 그 첨단 물류 단지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택배하면은 하루 이틀 기다려야 되죠. 이 물류 단지가 생기면 2시간이면 바로 2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2시간 안에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예, 수서 역세권 개발도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 또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완행 급행으로 빠르게 이렇게 지하로 소통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공원화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GTX 양재역 들어오죠. 삼성역, 수서역 3군데가 들어오니까 GTX의 수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살기 좋고 다 그런데 매매가가 얼마인가? 4억 5천에서 4억 6천이죠. 그래서 전세를 활용하시면 한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이면 똘똘한 한 채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 월세를 원하시면 한 뭐 보증금 3천에 110에서 130만 원. 대출을 활용하시면 오피스텔은 많이 한 70% 뭐 이 정도 되니까 실제 투자 금액은 한 1억 정도, 1억 500에서 1억 1천이면 똘똘한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투룸 오피스텔입니다. 투룸이니까 뭐 전세든 월세든 워낙에 힘이 강한 지역인데다가 강한 유형이니까 요긴하게 다양하게 잘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정말 가깝습니다. 양재 시민의 숲역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고 신분당선이 갖고 있는 또 그 새로운 노선이 갖는 그 힘이 있잖아요. 판교 쪽으로 강남 쪽으로 쭉쭉 뻗어 있는 그리고 또 대중교통의 혜택까지 만나볼 수 있는 곳 녹지의 수혜까지 만나볼 수 있는 서초구 양재동 얘기 들려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앞서 삼성동과 마찬가지로 전화나 문자 아래 번호 함께 하시면 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1:1 무료 상담 안내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올 한 해 변화하는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예약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는 자리인데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변화를 하고 특히나 올 하반기에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지 투자의 방향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 부지런히 서두르셔서 또 좋은 투자 정보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은 서울전화 1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